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너 다른 회사 가도 걔네가 너 어뷰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코리안들 크레이지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리인가, 나쁜 소리인가, 좋은 소리인가 모르니까. 안녕하세요, 굿니스입니다. 오늘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서 이제 쉬는 날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일 갔다 오면 토, 일, 월 이게 3일 연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. 현장 가면서 오랜만에 이제 말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. 그 이유는 이제 어저께 제 와이프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. 제가 혼자 일한 거. 원래 와이프가 초반에는 다 영상을 챙겨 봤었는데 이제 자기 관심사가 아닌 전기 수리 같은 거는 이제 안 본다고 했거든요. 근데 어저께는 그걸 봤나 봐요.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진동이 계속 찡찡찡 메시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. 막 사람들 댓글 캡처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래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고, 그러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혼났어요. 와이프한테 혼났고 최대한 회사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다 지원 받아서 하라고. 저도 알죠. 근데 그 상황이 모르겠어요. 약간 그 와이프 얘기도 듣고 그 댓글도 좀 보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 계기가 됐어요. 생각을 해보는. 내가 너무 내 몸을 좀 혹사시키나?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걸 야 그렇게 왜 일을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, 아니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막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막 혼날 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. 와, 내가 전 직장에서 일한 거 봤으면 완전 대성통곡을 했겠는데 막 이런 생각. 진짜 힘들게 일했거든요. 이번에 영상 올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? 막 이런 생각까지 아직까지도 들 정도예요. 그래서 그때 영상에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똑똑했다,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어, 진짜 내가 안전 불감증이 있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, 아무튼 이번 기회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 캐나다 이민 와서 막 이것저것 다 일을 했을 때 이게 안 돼요. 납득이 안 돼요. 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? 그럼 난 그때 어떻게 살았던 거지? 막 그런 생각?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일한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들고, 아니면 지금 내 회사가 그지 같은 건가? 라는 생각도 들고. 나는 되게 고맙게 잘 다니고 있는데 전 항상 어느 회사를 가도 약간 다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. 나를 써줘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, 그래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. 그리고 제 가족들한테도 야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회사에서 아빠를 나를 써주고 그리고 일거리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면서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자주 얘기하거든요. 근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,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토론토로 이사를 왔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잡은 잡이 그런 컴팩터 되게 커요. 실린더도 엄청 크고 그거는 뭐 한 3명 가야 되는데 교체하거나 할 때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어떤 회사로 들어갔는데, 그 회사는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인데 캐나다는 이제 콘도라고 말을 해요. 그러니까 한 층에, 한국의 아파트는 이제 뭐 그 가구가 두 가구가 있잖아요. 왼쪽 오른쪽 엘리베이터 내려오면.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한 세네 개가 있어서 내리면 한 층에 막 10가구, 한 20가구가 막 같이 살아요. 그런 거를 이제 콘도라고 하는데, 높은 고층 빌딩을. 그게 이제 붐일 때가 있었어요. 코로나 전에. 그래서 막 도시에 온통 공사판이었어요. 다 건물 지으니까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한 거는 이제 콘도에서 막 각 층마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게 있는데, 그게 어떤 통을 통해서 1층으로나 아니면 지하로 쓰레기가 떨어지면 그거를 뭐 리사이클로 바꿔주고 뭐 일반 쓰레기로 바꿔주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,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주는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, 맨 밑에는 이제 쓰레기는 압축시키는 뭐 그런 기계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, 그러려면 이제 각 층마다
버튼을 눌러주는 게 있는데 와이어를 다 설치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버튼 누를 수 있는 그 패널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커버가 다 쇠로 되어 있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무거웠어요. 근데 그게 이제 20층, 30층 다 고층 빌딩을 가야 되다 보니까 그걸 하루에 다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는 그거 진짜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관두고 영주권 받자마자 지금 회사로 옮긴 건데 이제 그거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와이프랑 주말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토론토를 이제 막 이렇게 저희는 이제 드라이빙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막 드라이빙을 하고 있었죠. 그러면서 야, 저 건물도 내가 설치하는 거고 저것도 내가 하는 거고 주변에 공사 중인 그런 콘도는 제가 거의 다 설치를 했거든요.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. 근데 그 중에 어떠한 건물을 지나치면서 거기서 이제 문 앞에서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그걸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. 그 이름이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다.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이 이름 스티브야 하고 저 사람은 근데 얼굴에 문신을 했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. 그리고 저기 바깥에 엘리베이터 건설 현장에는 다 바깥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. 그 뭐야 닭장처럼 생긴 저거 타는데 저거는 이제 올라갈 때만 타고 내려올 때는 다 걸어서 내려온 다음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옆에 와이프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까 울고 있어요. 그래서 왜 우냐고 얘기하니까는 뭐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되게 기특했대요. 그러니까 항상 한국에서 뭐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뭐 저것도 하고 막 얘기하는 게 되게 뭐라 그럴까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기특해 보였나 봐요. 고맙기도 하고 그랬겠죠.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빡셌는데 근데 공사 현장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.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너무 터프가이들이야. 다 뭐 대화의 절반이 욕이에요. 뭐 한국도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절반이 욕이고 아무튼 뭐 젠틀한 사람들은 가끔씩 있고 좀 공사 현장은 힘들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일이 힘들다 보니까 터프가이가 돼가는 느낌? 뭔가? 아무튼 되게 힘들었어요. 그때가 진짜 헬이었어요, 헬. 심지어 그 회사를 나와서 이제 다른 데로 이직을 할 때도 거기 매니저 동생이 있었는데, 매니저의 형이 있었어요. 그 매니저 형은 이제 그 자재 창고 담당이었는데, 이제 매니저가 자기 사촌 동생이니까 매니저 편이잖아요.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, 매니저는 이제 한번 더 생각해봐라. HR 매니저하고도 막 연결해가지고 좀, 돈도 올려주고, 뭐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, 제가 이제 돈이고 뭐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. 제가 사실 이쪽 회사로 넘어올 때 연봉이 한 2만 불?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낮았어요. 그런데도 이제 옮길 정도로. 아무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좀 뒤통수를 한다 맞은 느낌이었었는데 너 다른 회사 가도 걔네가 너 어뷰즈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회사에서 어뷰즈 당하고 있었구나. 그렇구나. 그러니까 걔네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. 제가 그렇게 일을 미친 듯이 한다는 걸. 그러니까 너 다른 회사 가면 어차피 걔네들도 어뷰즈 할 거니까 그냥 가지 마. 뭐 그렇게 들렸어요, 저는.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.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막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막 그랬던 기억이 있었죠. 근데 그게 어뷰즈라기보다도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거절을 잘 안 했어요. 못 했어요. 그게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모르겠어요. 그냥 제 성격인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절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다 알았다고 하고 해볼게 하면 제가 다 했어요.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거기 회사 나가고 일렉트리션을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힘들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명을 더 뽑았대요. 근데 둘 다 힘들다 그래서 관뒀대요. 근데 저는 그거 혼자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역시 난 대단했구나 라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뭐 그때는 뭐 30대 중후반 뭐 이랬으니까는. 그런데 이제 뭐 40대도 한창이긴 하지만 이제 몸을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.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뭐 회사에 막 목매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.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가 되게 좋거든요. 그 한국 사람이 되게 일 잘한다, 되게 스마트하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제가 잘해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. 제가 콘도에 살 때 주차 공간이 하나가 더 필요해가지고 이제 거기 같은 빌딩에 사는 그 게시판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내가면서 그걸 빌렸거든요.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는 캐나다 언제 왔냐, 나는 한국 사람이다,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
같은 빌딩에 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잖아요. 그러니까는 이제 돈도 확실하게 주고 싶고 이미지가 좋게 보이고 싶어서 굳이 어차피 내가 잘 쓰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돈을 이제 꼬박꼬박 잘 내고 심지어 막 미리 내고 하니까 그 사람이 야 그 꼬박꼬박 미리 내줘서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혼다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대요. 그러면서 코리안들 크레이지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게 뭔 소리인가 나쁜 소리인가 좋은 소리인가 모르니까 크레이지라고 하는 게 일하는 게 크레이지래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페이를 더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좋은 건지 아니면 미련한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페이를 더블로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아무튼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잘한다는 거겠죠.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냥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아 나도 막 그렇게 되고 싶은 뭐 그런 게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있어요.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게 되게 큰 자부심이니까.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. 이게 약간 변명 같지만. 그리고 왜 그 제가 젊은 친구들을 뭐라 했냐면 그 친구가 이제 한 명은 한 2년 정도 됐고 한 명은 그 친구예요. 같은 친구인데 이런 땡보직이 없다 하고 데리고 왔겠죠. 좋은 회사니까 데리고 왔겠죠. 저희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 오히려 좀 더 바쁜 그런 회사였는데 코로나 때 너무 바빴고 그리고 항상 제가 집에 6시, 7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항상 오버타임을 했고 그랬었는데 이제 매니저가 이 코로나가 이제 조금 없어질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회사는 8시간을 무조건 맞춰준다. 너가 일찍 끝나도 집에 일찍 가더라도 8시간은 이제 개런티를 해준다. 얘기가 이제 된 거죠. 그때는 이제 웃었죠, 속으로. 야, 씨, 무슨 집에 맨날 하루에 9시간, 10시간 일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죠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쁘니까 사람을 한 명 더 뽑았어요. 한 명을 더 뽑았는데 지금 거의 뭐 1년? 1년 넘도록 일이 없어요. 진짜 일이 없어서 예전에 비해선 거의 한 반토막이 난 것 같아요. 뭐 설치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수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좀 노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수리나 이런 콜이 들어오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이제 캘린더를 다 보면은 이제 제 이름이 항상 먼저 올라가거든요. 이제 스케줄 잡히는 게 이제 회사에서 스케줄을 잡으면 이제 수리는 이제 제가 보통 가고 이제 설치 쪽은 어떤 사람이 가고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보면은.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일이 없으니까 한 그래도 양심상 점심 때까지는 회사에 있다가 한두 시면 집에 가요. 그리고 이제 8시간을 받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들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얘기까지 했어요. 야,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배워야 되니까 여기저기 같이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. 너가 스케줄 하는 애한테 연락을 해서 누구랑 같이 가겠다. 가서 좀 도와주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라도 너가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뭐 불편하죠. 그 사람들이 막 사교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혼자 일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좀 귀찮기도 해요, 사실. 그런 게 이제 또 보여지겠죠. 귀찮은 그런 모습들이.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이제 그런 걸 그래서 좀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마냥 일찍 집에 가고 그런 게 좋은 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스케줄에 그 둘이 이제 올라갔으면 하려고는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이제 다른 시니어 테크니션들 마찬가지인데 이제 스케줄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. 현장이 어떤지. 이 부품 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단 누구를 스케줄에 넣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서 이거는 한 명 더 필요해. 아니면 뭐 기계가 뭐 더 뭐 지게차가 필요해. 아니면은 시절 리프트가 필요해. 아니면 붐이 있어야 돼. 뭐 이런 식으로 뭐 장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얘네 둘이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못한다. 야, 안 한다. 하고 집에 갔대요. 1시인가 2시에.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나죠. 그냥 뺑기치는 걸로밖에 안 보이니까.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. 근데 스케줄이 자기한테 들어오면 야 이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둘이 해야 돼. 뭐 아니면 뭐가 필요해. 모르면 이제 다른 테크니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그 자기가 그 콜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.
그냥 나 못해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자꾸 집에 일찍 가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아무도 서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. 옛날에는 4시 반까지 일이 없어도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지루해가지고 콜 들어오면 내가 먼저 서로 내가 가겠다고 막 그랬는데, 이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. 저 같아도 안 하려고 하죠. 왜냐면 집에 가면 되는데 뭐 어차피 다 똑같이 돈 받는데. 아무튼 그게 이제 좀 제일 큰 문제기도 하고,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물어봐서 이게 더 필요하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, 야 이거 둘이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약간의 오기도 좀 있었어요. 아, 이 새끼들 이거 혼자 하는 걸 또 보여줘야 되겠구만 막 이런 거. 야 씨 혼자도 하겠다 막 이런 거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도 조금 그러긴 했는데,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.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큰 거 만지시는, 예를 들어 중장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무튼 뭔가 맨날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봤을 때는 야 저 혼자 할 만하네 이럴 수도 있을 거야 아마.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항상 하던 일들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다 다른 거죠. 보는 시각들이. 근데 어떤 분은 그 크레인을 달아서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데, 솔직히 저는 항상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게 현장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. 그 용접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이제 용접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할 수는 없고 그건 업체를 불러야 되는데, 불이잖아요. 불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, 그리고 또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절차가 더 복잡하고, 그리고 야 용접하자,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용접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회사에서 뭐 그 스케줄을 잡겠죠. 용접 업체에 연락을 해서. 그래서 왔는데 용접을 했는데 그게 뭐 일주일 있다가 또 부러졌어요. 그러면은 그건 워런티거든요. 그럼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. 그거를 제 책임으로, 뭐 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회사에서 설명을 하라고 하죠.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.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좋은 옵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했고, 아무튼 뭐 좀 약간 뭐라 그럴까, 이 영상을 올리고 댓글을 보면서 좀 좋았어요. 왜냐면은 좀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, 물론 뭐 걱정 반 아니면 야 씨, 그걸 누가 어떻게, 그거 혼자서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, 뭐 저한테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왜냐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, 아 이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잘 안 생각하지 않았던 건가?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민 오면서 너무 이제 그 이민자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좀 어느 집단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그렇게 언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, 집단에서 들어가서 위치로 올라가기까지가 그냥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거든요, 사실.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몸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또 생각나는 게, 제가 맨 처음 직장에서 그 무거운 거 실린더 막 이렇게 하고 할 때도 그 사수가 거기 이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. Don't kill yourself. Don't kill yourself.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야 너무 무리하지 마, 너 무리하지 마, 저만 보면 무리하지 마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좀 무리를 했구나.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직장에서는 너 다른 회사 가서도 그 회사가 너 어뷰즈 할 거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, 좀 그렇구나, 내가 그렇게 했구나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. 근데 이런 게 제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평생 몰랐겠죠. 왜냐면 와이프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,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이참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와이프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됐고,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을 보면서 그런 피드백을 제가 얻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무튼 되게 저한테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,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같은 직종이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많이, 그러니까 관심이 있거나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하는 게 안전한지, 아니면 이게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, 아무튼 댓글 주신 분들 저는 뭐 아주 다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, 다들 안전하게, 그리고 운전도 안전하게 하시고 일도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